렉스암 커넥트! 팔 바깥쪽부터 뒤, 옆, 앞! 렉스암! 물론 애니메이션상의 장착 시퀀스 중에 대사는 따로 없습니다. 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 카드보드 S 기간트렉스! 드디어 이걸 리뷰하네요. 기간트렉스입니다. 메탈 카드보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시즌 1 때도 그렇고 이 시즌 2인 S 때도 그렇고 이런 트레일러 형태, 트랙터 형태의 그런 메탈 카드봇이 나왔었는데, 먼저 나왔던 건 이제 헤비 아이언이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제 기간트렉스는 최종 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아주 멋지게 이렇게 디자인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쓱 만져보는데 잘 나왔네 하면서 만지게 되는 그런 제품이기도 했어요. 발매는 2024년 10월 4일 출시를 했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59,900원입니다. 패키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비클 모드인 요 유조차 형태라든가 양팔의 렉스 블레이드 탑재. 이 양팔의 렉스 블레이드라는 게 또 좋은 게, 시즌 1의 최종 보스였던 헤비 아이언 같은 경우는 사용은 양팔로 했는데 왕구에 들어있던 건 한 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헤비 아이언 칼이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한 개씩 개별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꽤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기간트렉스는 양팔의 렉스 블레이드 탑재다. 그리고 이제 뒤집어 보면 웨폰 카드 렉스 암이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럼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할까요? 오픈! 역시 거대한 블리스터로 해서 본체나 그 외 부속품들이 보입니다.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성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일단은 매뉴얼 들어가 있고요. 매뉴얼 역시 개봉 직후부터 시작되는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카드! 기간트렉스의 모습이 멋지게 들어가 있는 그런 메탈 카드입니다. 당연히 뒷면에 이제 메탈 카드 특유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메탈 카드 자체의 이런 디테일도 아주 멋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웨폰 카드 렉스 암! 이 메탈 카드봇의 이름이 왜 기간트 렉스인지 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멋집니다. 일단 접혀져 있는 이제 팔 고정 외장들을 또 펼쳐주고, 안쪽에 접혀져 있던 외장도 펼쳐서 이렇게 중간을 내려주면 렉스암의 완성! 입까지 벌릴 수 있어요. 저 입도 다 클릭 구조 멋지게 되어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 분명히 공룡의 옆모습이 보이는 그런 형태죠. 이 안쪽에 있는 은색 파츠들도 다 이빨을 형상화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왼팔에다가 아예 고정시켜버리는 방식이거든요. 안쪽에 이제 고정 핀들이 이것저것 보이죠? 여기도 이제 고정할 수 있는 곳이고, 내부도 가만 보면은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또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시 이렇게 접어줘서 이 노란 색깔이 있는 부분으로 가서 이제 메탈 카드 장착! 자, 이런 식으로 전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기간트렉스 본체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적으로 직선 형태가 뭐가 되게 많아요.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가 이런 길쭉길쭉한 그런 느낌이란 거죠. 그래서 노란 색깔의 포인트들도 되게 많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가 되게 잘 잡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뒷모습도 바퀴가 좀 보인다라는 거 빼면은 이제 뭐 변형 전 비클 모드의 형태가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점도 굉장히 멋진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이즈는 머리까지가 약 30cm 정도, 어깨까지가 정확히 이제 30cm 되거든요. 상당히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앞서서 리뷰했었던 이 블루캅 트리니티랑 두더라도 확실히 자이언트급이다 라는 느낌이 확 하고 와닿죠. 가장 기본되는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 블루캅 S를 가져다 놓으면 거의 뭐 절반 수준의 사이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즌 1의 요 트레일러의 형태였던 헤비 아이언과 같이 두었을 때 헤비 아이언도 분명 꽤 컸는데 이 기간트렉스가 키 자체는 훨씬 큽니다. 둘 다 짐칸을 뭐 하체로 쓰고 팔로 쓰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은근히 서로 닮은 구석이 있죠. 근데 또 이 변형 과정 자체는 명확히 또 달라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헤비 아이언은 트럭의 앞부분, 차량의 앞부분이 지금 가슴으로 와 있는데, 기간트렉스는 차량의 윗부분이 가슴으로 와 있고 앞부분은 이제 허리가 돼요. 이런 변형 구조의 차이점도 굉장히 재밌게 와닿는 거죠.
그리고 든든한 이 스펠란자오의 크루들과 함께 가족 사진이죠. 먼저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레드블리츠, 듬직한 지원군, 역시 빠른 속도로 든든한 아군인 시에로까지. 뭔가 이 셋의 역할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포즈 취하면서 좀 태워볼 거긴 하지만은 이 스카이 갤럽 등에 기간트렉스가 타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사이즈 차이가 확실히 좀 아쉽다라고 느껴지긴 하네요. 뭐 이따가 포즈 취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머리부터. 레드블리츠한테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존재다 보니까 되게 근엄한 얼굴이랄까? 뭐 선장님 할 만한 그런 느낌이죠. 저는 특히나 이 턱 라인이 되게 풍성한 수염처럼 보이기도 해서 좀 거친 느낌도 좀 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마의 무늬 같은 경우도 이 스펠란자오의 디자인과 매우 흡사하죠. 반대로 스펠란자오가 기간트렉스의 이런 무늬나 이런 디테일을 모티브로 만들어줬다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 부분도 이렇게 디자인이 멋지게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몸통 역시 막 복잡하지 않은 심플한 형태의 흉부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아까 이마에서 봤던 그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구리 뒤쪽으로 보면은 차량의 바퀴가 보인다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죠. 가만 보면은 분명 이게 차량의 앞부분 그리고 이게 윗부분 뭐 이렇게 해당하는데 차량의 형태는 거의 안 보이죠. 어깨 같은 경우도 뭐 노란색의 포인트나 흰색 포인트, 그리고 이 바깥쪽에도 약간 추진 장치처럼 보이는 그런 디테일도 좀 보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트럭의 머플러 부분이거든요. 배기구 부분인데 무기 중에는 여기서 발칸을 발사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 하박 같은 경우도 바깥쪽은 차량 뒷부분의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붉은색의 라인이나 노란색의 포인트, 그리고 은색으로 사출된 멋진 메탈릭 컬러, 그리고 이 팔 안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란색이랑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손 자체는 주먹으로 고정된 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팔의 뒷부분은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패널 라인 일부가 좀 있는 정도, 그리고 어깨 뒤쪽 마찬가지 패널 라인 일부가 들어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등의 경우는 이제 차량의 뒷바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바퀴들이 뒤쪽으로 접히면서 이제 부스터를 사용을 했었는데 실제 왕구에서는 이 바퀴 자체에는 추가적인 가동은 들어있지 않다. 바퀴 굴러가는 것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 자체 뭐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꽤나 멋지죠.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이제 검은색의 기본 컬러에다가 이젠 빨간색들이 메인 컬러가 아니라 포인트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노란색들과 함께 빨간색 일부가 좀 보이기도 하고요. 허벅지부터 되게 이런 직선적인 디테일이 굉장히 멋집니다. 뭐 색깔의 조합도 굉장히 멋진 조합이기도 하고, 허벅지 자체가 메탈릭 실버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꽤 멋지고요. 허벅지 바깥쪽에는 뭐 검은 색깔의 외장이 있는데, 이 외장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이렇게 눕혀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허벅지가 좀 더 얇아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나머지 다리 같은 경우도 정면부에는 뭐 노란색의 무릎이라든가 정강이의 붉은 색깔 라인이라든가 뭐 기본 컬러는 역시 검은색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 역시 빨간색이나 노란색의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다리 바깥쪽부터 해가지고 이 차량 뒷부분, 그러니까 유조차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외장들이 전체를 감싸고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게 뭐 어색하거나 그런 거 없이 메탈릭 컬러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고, 디테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우, 패널 라인도 패널 라인인데 이 붉은 색깔 라인 자체가 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지네요. 그러면서 발 같은 경우도 흰색이랑 빨간색 뭐 이런 컬러 들어가 있기도 하고, 발바닥에도 일부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동까지 좀 살펴보면 목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돌릴 수도 있고요, 들고 내리고 하는 것도 가능한데, 숙이는 거는 뭐 턱이 들어갈 곳은 없기 때문에 딱 이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네요. 그리고 어깨, 뭐 앞으로 뽑혀 나오는 가동은 없지만 어깨 자체에서 이렇게 위로 들리는 관절이 있어요. 이거 좀 라쳇이 튼튼해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깥쪽에도 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팔을 소리도 좋고요. 이대로 어깨까지 들어서 팔을 완전히 이렇게 들어주는 게 가능하죠. 단지 팔을 앞으로 들고 어깨를 들기가 조금 힘들어요. 백팩이랑 간섭이 생기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차렷 자세 했을 때가 가장 이제 편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팔을 가동시켰을 땐 좀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바깥쪽 관절이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래도 튼튼한 라쳇 쓰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리고 팔의 회전, 팔꿈치 위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팔 회전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팔꿈치 90도까지 튼튼한 관절로 가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허리도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경쾌한 소리와 함께 편안하게, 아주 편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도 앞으로 90도까지 편하게 들어지고요. 튼튼한 라쳇 볼 수 있고, 옆으로 드는 것도 꽤 많이 들어지는 편인데 허벅지가 없으면 더 올라갑니다. 허벅지 가동을 위해서 이 외장을 좀 뒤로 넘기는 것도 괜찮겠네요. 당연히 뒤로도 가동하기 때문에 뭐 포즈 잡거나 할 때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 정확히는 무릎 회전이 있어요. 무릎 관절의 바로 이음새 부분에서 다리가 회전하는 관절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여기 역시 라쳇. 그리고 무릎 관절도 90도까지 가동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무릎 관절 아래에 다리 회전이 있다 보니까 포즈 잡을 때는 좀 이 부분 신경 써가면서 포즈를 취해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목 가동은 따로 없고요. 발을 이렇게 앞으로 굽히는 건 가능해요. 변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접는 형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울 때는 이 무릎 쪽에 다리 벌리는 관절을 한 클릭 정도만 벌려서 팔도 완전 일자가 아니라 한 클릭씩만 사이로 벌려주면 충분히 멋진 형태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따로 그리고 무릎 꿇기는 좀 구조상 안 되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기간트렉스 액션 포즈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떤 포즈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이 기간트렉스가 적어도 중간 보스 정도는 된단 말이죠. 아니, 되는 게 아니라 중간 보스가 맞죠. 그래서 등장할 때 그 위압감 같은 게 이제 로우 앵글로 보면 또 보일 거란 말이에요. 해봅시다. 역시 이런 거대 로봇들은 얼굴이 살짝 보이는 이런 로우 앵글이 진짜 멋있지 않나. 몇 번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 기간트렉스도 심지어 첫 등장했을 때 그 메탈 카드 팍 나오면서 이제 얼굴 클로즈업 될 때 딱 이 구도였을 거거든요. 되게 인상 깊은 구도기도 하죠. 그리고 뭐 다른 거 없이 이렇게 로우 앵글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 거대함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아주 멋진 형태의 멋진 구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 무장으로는 이 양팔 은색의 외장을 이렇게 벌려주면 안쪽에 레버가 있고 이걸 앞으로 쭉 밀어주면, 그리고 커버 닫고 렉스 블레이드 이렇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커버 열고 레버 밀고 닫고 바로 양팔의 렉스 블레이드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작중 초반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머리부터 얼굴까지 크게 상처를 입은 상태여서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첫 등장했을 때 시에로가 반갑다고 달려갑니다. 대장 보고 싶었어 했는데 낌새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시에로 기다려 하는데 그대로 오른팔 핵펀치가 날라와서 시에로가 그냥 나가 떨어지는데 땅에서도 몇 번 튕겨나갈 정도로 굉장히 강한 펀치를 맞게 되죠. 이후엔 준이 착용하고 있는 메탈 브레스를 보고 다가가려는 기간트렉스를 블루카베스가 막아선다던가, 이후에는 협공을 하기 시작하죠. 시에로의 스카이제트 샷인데 공중에서 기간트렉스가 던진 자동차 맞고 날아가 버리고, 그래도 힘 쪽으로는 또 머스라이드가 빠질 수 없으니까 드레드노트 스톰 하면서 달려들지만 그걸 렉스 블레이드로 다 막아내고 머스라이드마저 힘으로 이겨버리죠. 이후엔 로크러쉬의 활약 덕분에 틈이 생기고 블루카베스가 메테오 볼트 펀치 하려고 하자 그제서야 본인의 웨폰 카드를 꺼내죠. 바로 렉스 암! 메탈 카드를 바닥에 던지면 이 메탈 카드에서 이렇게 솟아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연출이죠. 이거 굉장히 멋있었어요. 근데 원래 연출상이라고 치면은 오른손으로 이걸 잡아서 왼팔에 끼워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손에 쥐는 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좀 멋있게 껴보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아주 좋은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골디언 해머의 마그 핸드 낄 때처럼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렉스암 발동을 승인한다! 렉스암의 변형!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 이렇게 장착 준비 상태에서 렉스암 커넥트! 팔 바깥쪽부터 뒤, 옆, 앞!
렉스 물론 애니메이션상의 장착 시퀀스 중에 대사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팔을 딱 이렇게 감싸면서 또 다른 손이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마치 블루카 베스의 이 오른팔처럼 그런 형태다 보니까 요 방금 같은 포즈 시퀀스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블루카 베스의 메테오 볼트 펀치를 렉스암으로 잡고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렉스암으로 적을 문 상태에서 쓰는 기술 데스그립 콱 하고 물어버리는 그런 기술도 보여주죠. 그리고 이후에 재등장한 뒤에 사용하는 최대 필살기 렉스 임페르노! 렉스암에 모여있는 이 불꽃을 아주 광범위하게 아주 그 일대를 날려버릴 정도로 사용을 하는 어마어마한 필살기였습니다. 이후엔 하늘을 날지 못하는 기간트 렉스를 위해서 뭐 이제 블루캅 트리니티랑 싸울 때 스카이 갤럽이 와서 태워주죠. 등에 타서 하늘을 날면서 협공을 하는데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이 스카이 갤럽도 만만치 않게 크기 때문에 이 뭐랄까 등에 이렇게 앉는다라는 느낌보다 이렇게 올라탔다? 이게 두 다리로 올라탔다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게 스카이 갤럽 처음 나올 때 팬들이 사이즈가 좀 아쉽네라고 하던 이유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지금은 약간 어부바 해준 느낌이잖아요. 자, 그럼 비클 모드로 변형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기간트렉스의 이 모습 자체는 차량 혼자 변형한 게 아니라 차량 부분과 그리고 트레일러 뒷부분이 같이 상하체로 결합돼서 지금 이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량 전체가 변형한 거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합체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저는 그 차량과 트레일러 부분의 결합 부분인데 그게 허리예요. 먼저 상체 뒷부분에서 팔의 검은색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떼어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등 부분을 잡고 이렇게 살짝 뒤로 빼주면 머리와 함께 이 차량 뒷부분이 이렇게 뒤로 밀려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골반 앞부분을 내려주면은 이제 결합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백팩을 미리 빼놓은 거는 백팩이 있으면은 뒤쪽에 골반이랑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백팩을 뒤로 미리 들어 놓은 거고요.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빼주면 차량의 앞부분이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먼저 변형하면 좋겠지만은 저는 괜히 골반부터 먼저 펼쳤던 골반 앞부분 다시 닫아주고요.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서 다리 사이에 있는 조인트로 결합을 시켜주고 발도 접어주고 종아리에 있는 이 은색 부분 전체를 이렇게 옆으로 들어줍니다. 이 중간에 빨간 색깔 파츠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반대로 접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양쪽 다. 이게 다시 변형할 때 포인트가 있는데 은색 파츠를 옆으로 밀고 나면은 보이는 게 이 작은 돌기가 하나 보여요. 뿐만 아니라 이 다리 바깥쪽에도 조인트가 2개 이렇게 나 있거든요. 이거를 또 구멍들이랑 맞춰서 총 3군데의 조인트를 연결을 하면서 이 종아리를 뒤에다가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봇으로 변형할 때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트레일러로 가야 되니까 다시 파츠 펼쳐놓고 다리도 다시 모아주고 무튼 이 상태까지 다시 와서 접혀져 있던 차량의 뒷부분 외장을 펼쳐줍니다. 그리고 골반으로 가서 골반을 이렇게 위로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앞으로 든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골반 뒤쪽에 있었던 이렇게 차량과 연결할 조인트도 펼쳐주고 빼놓은 양팔을 가지고 와서 어깨를 가지런히 해주고 양팔을 조인트를 통해 고정 그대로 뒤집어 줍니다. 팔의 뒷부분이 위를 보게 해주고요. 주먹이 앞을 향하게 해주면 이 트레일러의 앞부분에 끼울 수 있는 구멍이 또 앞에 2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팔 외장과 함께 이렇게 은색 부분을 맞춰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펼쳐놓은 종아리 외장 닫아줍니다. 사이 조여주고요. 그리고 빨간색 부분을 앞에서 한번 들고 접혀져 있는 걸 락을 풀면서 앞으로 가져가서 한 번 더 락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뒤쪽 트레일러의 뒷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체에 가지고 와서 이 팔 부분을 뒤로 90도 이렇게 넘겨주고 위로 접어줍니다. 당연히 락 걸어주고 그리고 가슴의 장식 부분을 위로 들어주면 이제야 눈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머리가 있던 프레임을 접고 그대로 위로 들어주면서 좌우 락을 탁탁 걸어주면 이러면 머리도 숨겨지면서 차량 부분의 완성이죠. 마지막으로 앞뒤 연결! 짠!
비클 모드 완성! 일단 차량 모드의 완성도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저희 옆모습도 굉장히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 뒷부분의 볼륨감이나 이 디테일도 그렇고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바퀴 전부 다 굴러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소리가 그냥 막 바퀴가 많고 사이즈가 크니까 소리가 어마어마하죠? 당장이라도 막 경적 울면서 뻥뻥 하면서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은, 나에게 다가와야 할 것 같은 이렇게 이런 느낌. 아무튼 이런 거 굉장히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아까 전작의 최종 보스인 헤비아이언도 이런 트레일러형 타락을 했잖아요. 바로 가지고 옵니다. 짠. 오, 좋다. 이런 비교 좋다. 근데 트레일러의 높이는 헤비아이언 쪽이 조금 더 높네요. 조금 더.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높이는 헤비아이언이 조금 더 높고 넓이는 기간트렉스가 조금 더 넓네요. 요런 차이. 그리고 차량의 앞부분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헤비아이언이 이 천장 기준으로 조금 더 높기도 하지만 이 앞뒤 길이가 기간트렉스가 훨씬 길죠. 요런 차이. 지금 보니까 길이가 전체 길이가 트레일러 뒷부분 기준으로 이렇게 딱 맞췄을 때 트레일러 길이는 이 빨간색 파츠만큼 기간트렉스가 조금 더 길고 차량 자체도 기간트렉스가 더 길어요. 이렇게 보니까 차량의 본닛 부분만큼 더 긴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요런 차이가 또 있다. 근데 딱 지금 보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운전자분들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요렇게 이야, 숨 막힌다, 그죠? 고속도로에서 이러고 차량 2대가 나란히 달리면 아찔하다. 아무튼 조금만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차량의 앞부분도 보면은 이제 메탈카드버 특유의 눈도 이제 창문 쪽에 앞유리죠. 앞유리 쪽에 드러나 있고요. 차량의 옆부분 역시 약간의 이런 차량 디테일이나 패널 라인들, 그리고 앞쪽 그릴 부분도 꽤나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디테일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헤드라이트 부분도 도색이 다 되어 있고, 바퀴 부분도 그 트레일러 특유의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쪽으로 제대로 솟구쳐 있는 느낌이라든가 뒤쪽으로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부분 등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고요. 뒷부분 역시 후미등 부분도 빨간색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뒷부분 역시 아까 팔에 있었던 아머, 다리에 있었던 아머, 빨간색 라인이 그대로 이어지는 형태의 사다리 디테일도 들어가 있죠. 이거는 양쪽 다 들어가 있어요. 사다리 형태 다 들어가 있고, 앞부분 역시 이거 사다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해서 이렇게 옆부분 보면은 아까 로봇 상태일 땐 드러나지 않았던 차량의 디테일들, 패널 라인들이 조금씩 눈에 띄고요. 그리고 뒷부분 역시 아까 잠깐 봤듯이 윗부분은 또 메탈릭 블루 도색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뒤쪽에도 약간 기간트렉스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패널 라인들 조금씩 들어가 있기도 하고, 차량의 윗부분 역시 은색으로 멋지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디테일도 좋고요. 그럼 차량의 하부는 어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에 아까 아머가 다 가려놨던 부분인데 노란색의 파츠도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앞뒤가 연결되어서 이거 자체가 기간트렉스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즌 1 때 헤비아이언 등장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헤비아이언은 첫 등장 때 이거 앞뒤가 분리된 상태에서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쪽 트레일러 부분을 주인공들이 숨기려고 했더니 이 상태의 헤비아이언이 딱 와서 내 몸을 가지고 어디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내 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기간트렉스 로봇 형태로 변형해 보도록 할까요? 물론 앞뒤 연결을 해제하는 걸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로봇 모드 완성!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카드버 S 기간트렉스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야, 잘 나오긴 했습니다. 변형도 깔끔, 라쳇도 튼튼,
디자인도 훌륭, 굉장히 멋있고요. 특히나 비클 모드일 때의 그 차량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무엇보다 이 웨폰 카드, 렉스암, 카리스마가 장난 아닙니다. 실제로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꽤 무겁습니다. 관절들은 곧잘 버티긴 하지만 충격에는 관절이 한 클릭씩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 외에 본체 자체의 무게감도 조금 있어서 뭐 손에 쥐고 노는데 꽤 편안하게 재밌게 가지고 놀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아주 적당한 무게감이었어요. 단지 뭐 발목이 따로 없잖아요. 이게 발바닥도 경사 형태여가지고 포즈 잡는 게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는 발 안쪽이 떠버리기 때문에 무게 지탱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무릎이나 이런 각도를 잘 맞춰줘야 그런 포즈가 잘 잡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